자, 오늘은 저 109페이지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 회복 등기가 사실 뭐 요즘 최근에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뭐 이걸 지금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 분이 계신데, 일단 1차를 동시에 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뭐 2차만 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불안하니까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어떤 뭐예요? 갑구나 을구 등기 사항이 뭐가 됐어요, 이거? 일단 말소가 됐어요. 근데 이 말소가 된 게 만약에 뭐예요? 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회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말소가 됐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뭐예요? 원인 없이 말소가 된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돈을 갚지도 않고 말소했다든가, 아니면 등기관이 실수로, 자, 절차상 뭐예요? 미스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을, 자, 등기를 말소했다는 얘기고요. 이 등기를 말소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억울하게 말소의 등기를 다시 뭐 해줘라는 얘기니까 회복해줘라. 이게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이렇게 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저당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돈 갚고 말소해야 되는데, 자, 공문서를 유지해갖고 뭐예요? 야반도 잘라 그러는지 몰래 이걸 말소시켜버렸어요. 말소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요 아래 이제 뭐예요? 2번. 자, 1번 뭐라고?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당권을 뭐 했어요, 이거? 자, 말소시켰다는 게 말소시켰다는 게. 그러면 이 의뢰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다시 뭐예요? 다시 이렇게 3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안 되면, 회복된 게 안 되면, 이게 1번이 억울하게 말소됐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 이거? 다시 똑같이 뭐예요? 종전 등기와 똑같은 등기로 뭐예요? 자, 이렇게 회복 등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자, 순위를 얘기할 때, 자, 이 말소 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의 순위에 의해서 몇 번을 하는 게 아니라 3번이 아니라 종전 등기와 동일한 뭐예요? 등기로 회복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실체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절차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건 뭐예요? 그런 사유는 따지지 않겠다. 항상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이 말소 회복 등기의 중요성은 뭐냐면, 자, 일단 요건을 따질 때, 자, 적법하게 하지 않고 뭐라고?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항만 뭐예요? 이것만 회복한다라고 이제 이해해주자. 자, 그게 그 사유가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따지지 않겠다. 그런 개념을 이해해주자. 그 얘기에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지 않고 뭐라고 이거? 자발적으로. 자, 자발적으로 뭐 한 것도, 말소한 것도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은 회복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항상 뭐예요? 자, 이렇게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회복 등기 하는 거지.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 해서 절대 뭐예요? 말소 등기를 또 뭐라고? 말소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 할 때 배웠지만, 자, 무슨 등기 하지 말고, 말소 등기를 또 뭐 하지 말고, 말소 등기를 뭐 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승낙서.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뭐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무엇을, 판기여서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판기여서를 첨부해야 된다. 만약에 첨부하지 아니한다면 등기를 만약에 안 받겠다. 물론 이제 등기를 받지 않는데, 등기가 만약에 실행됐으면 뭐예요? 실행됐으면, 자, 그 제3자한테만 무효 등기가 된다라고 보자. 자, 그래서 이제 구별해 보면, 만약에 뭐예요? 1순위 저당권 1번 뭐가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2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치자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1순위 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이거? 말소가 됐다. 치자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말소됐으면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1번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가 된 건지 모르는 얘기다. 자기는 뭐가 됐다고? 1순위가 됐다고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이제 얘기해, 지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뭐예요? 다시 뭐 하고 싶을 때, 회복할 때, 얘는 뭐예요? 1순위라 생각했는데, 다시 뭐예요? 다시 2순위를 빌리죠? 불이익을 받는다. 이해관계이다.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때 찾아와서 내가 소유권자한테 뭐예요? 돈을 못 받고 억울하게 말소됐으니, 난 다시 뭐 하고 싶다는 얘기.
회복하고 싶다고 뭐예요? 얘기하죠? 얘가 승낙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 갑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받고 이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다 4번 뭐예요? 4번 1번 뭐라고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다시 1번이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 을이라고 이렇게 회복해야지만이 2순위 거다보다 뭐예요? 선순위를 유지한다. 자 이렇게 자 이 회복 등기할 때 특히 뭐예요? 2순위 저당권자가 그 이해관계인인데 이런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자 이해관계인의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병의 뭐라고 승낙서와 무엇을 판결서를 뭐예요? 꼭 제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 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자 등기 실행을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됐으면 뭐예요? 이게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죠? 이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뭐예요? 전부니까 무슨 등기를 회복한다는 게 이거 주등기를 회복하고 종전등기와 똑같이 해요. 그래서 한번 전부는 항상 뭐예요? 자 주등기고 만약에 일부 회복된다면 일부는 뭐예요? 부기등기다. 자 일부가 그러니까 전부 또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했는데 일부가 뭐냐? 일부. 그럼 예컨대 자 예컨대 1번에서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다. 자 갑이다. 자 만약 뭐 그렇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보존 등기 여기 자 그 송중기가 있다. 송중기라는 사람이 있다. 송중기. 그래서 누가 이 송중기의 주민등록번호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인데 그 송중기를 좋아하는 어떤 A라고 하는 양이 이 송중기를 너무 그리워한 남이지 자기 뭐예요? 공문서를 유지하고 자기 동네로 주소지를 옮겨버렸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이거 1-1번 1번 등기 명인의 뭐예요? 표시 무슨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변경 등기에서 원인을 정고를 해서 어디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뭐 서울특별시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뭐예요? 자 사당동 뭐예요? 123이다 이게 지금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A라고 하는 양이 송중기 몰래 뭐예요? 주소지를 적어갖고 요 주소지가 이제 지어졌겠죠? 그러면 송중기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는 원래 어디 사는 사람인데 서울에 사는데 관악구에 사는데 이게 어디로 바뀌었어요 지금? 동작구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었죠? 그럼 송중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 지금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1-1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을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시킨다. 이게 말소시켜야 돼요. 자 생각해보자. 그럼 과연 1-1번이라고 하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말소하는 것을 1-2번으로 할 것인가? 자 아니면 그냥 2번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1-1번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건 1-2번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거 큰일 납니다. 왜? 어떤 권리를 뭐하든 간에 말소하든 간에 말소 등기는 항상 뭐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주등기로 합니다. 그럼 향이 지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송중기라고 하는 권리자의 뭐예요? 명의는 살아있는 거니까 여기다 할 때 자 여기 1번을 또 1번 쓰면 안 돼요. 왜? 보존 등기가 1번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는 뭐예요? 여기다는 자 1-1번은 써먹었으니까 1-2번에서 2번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모른에 해서 말소를 해서 1번 등기명의 회복 등기한 다음에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뭐예요? 관악구 신림동 뭐라고 100이다. 이렇게 다시 그 등기와 똑같이 뭐예요? 일부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회복하려면 전부니까 뭐라고? 주등기고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해서 회복하려면 뭐예요? 부기등기인데 자 단순하게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꼭 외우자는 게 전부는 지으시니까 주등기 일부는 뭐예요? 주등기 반대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이거 시험 문제 이건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자 이건 꼭 좀 받으자는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자 전부는 주등기로 일부는 뭐라고? 부기등기로 회복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이해관계 문제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이 같은 등기부상에 뭐예요? 양립이 가능해야지만이 뭐예요? 이해관계인이고 이해관계일 될 수 있는 뭐예요? 기준 시기가 언제 하게 되면 무슨 등기시다? 회복 등기 뭐예요? 등기 시를 기준한다. 그러니까 뭐 이해해두자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뭐 하면서 같이 양립한다고 하는 게 아니면 입자가 설립자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뭐예요? 같이 병존할 수 있다,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양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절대 자 이 저당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양립이 뭐예요? 양립이 가능한데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절대 같은 등기부상에 똑같은 동일 범위에 뭐가 전세권이 뭐예요? 두 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양립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립이 가능해야지만이 뭐예요? 이 등기 회복할 때 자, 이 저당권자가 이해관계 되지. 만약에 뭐예요? 갑구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구에 자, 이 소유권이죠. 2번에서 소유권 묻었는 게 갑. 자, 그 다음에 2번 잊었는 게 을이다. 얘기죠. 자, 누가? 갑이 을이 분명히 뭐예요? 을이 갑한테 돈을 주고 부동산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샀다니. 실체관계가 있었다니. 근데 어떤 이상한 놈이 뭐 이 등기를 뭐 해버렸어요? 이거 말소시켜버렸다니. 자, 그럼 3번, 2번 뭐라고? 소유권 잊었는 게를 뭐 해버렸다니. 이게 말소시켜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2번 잊었는 게를 뭐 해버렸으면, 말소했으면,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억울했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어떤 병이 와서 부동산 팔아내니까 을한테 또 팔고 나서 또 팔았어요. 무슨 연건지 모르죠? 또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다니죠. 그럼 나중에 누가, 나중에 억울하게 말씀한 을이 다시 뭐 할 때 이거? 회복등기 할 때. 회복등기 하죠? 그럼 당연히 뭐 회복할 때는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말소해야지만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같은 갑구라는 등기부상에 소유권 두 개가 서로 병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소 대상이지 이해관계 아니다. 그래서 항상 말소 회복 등기의 이해관계는 뭐예요? 대표이사가 1순위 저당권 회복할 때 2순위 저당권자나 뭐예요? 전세권자 그런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절대 어디에는 이 갑구에는 이해관계인 이 소유권은 이해관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말소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이해관계는 뭐예요? 자 이해관계이 되는 시기는 뭐예요? 회복등기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해를 좀 해보자.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컨대, 자, 이 등기부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을이단죠. 자, 근데 2번, 자,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자, 이렇게 저당권이 억울하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 그래서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자, 병이란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저당권자가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여기는 말소등기를 한 다음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자, 말소되기 그 1순위 저당권이 뭐예요? 말소되기 전에 취득을 했던 자, 이 3자가 말소된 다음에 취득했던 따져 묻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4번 뭐예요?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할 때, 회복 등기 할 때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해관계인으로 따지겠다. 그런 의미에 지금. 그래서 항상 자,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그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권리를 뭐 할 때 취득하거나 뭐예요? 권리가 말소될 때 뭐예요? 그런 시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할 때? 회복 등기 할 때 뭐예요? 등기부상에 존재하고 있으면 이해관계인 역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에 지금. 자,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외우지 않죠. 왜? 우리가 지금 무슨 등기 하는 거니까 회복 등기를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 이해관계인 여부를 따지는 시기가 언제냐 보게 되면 무슨 등기니까 회복 등기니까 뭐라고 이거 회복 등기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리하자. 자,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뭐예요? 등기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 실행은 자, 방금 얘기한 대로 등기 실행은 자, 뭐하고 뭐로 이거? 전부는 뭐예요? 전부는 무슨 등기하고 주등기를 하고 일부를 회복할 때는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 회복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전체적으로 나온 거는 뭐예요? 좀 몇 해 동안 안 나왔어요. 요새 추세가 또 안 나오는 추세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등기 실행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중요한 거니까 이해해 두자. 그래서 이런 거 23번에 109페이지 23번에 틀린 거 그랬는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할 경우에는 절대 뭐 할 수 없다고 이거. 자, 회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회복할 수 없다다. 그래서 1번이 뭐예요? 일단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2번. 말소된 등기 회복을 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예요? 3자의 승낙서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뭐하지 않은 채 첨부하지 않은 채 회복하게 되면 그 회복 등기는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뭐예요? 무효고 절대 무효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3번에 말소 등기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모해에서 촉탁해서 말소할 때는 그 회복도 뭐예요? 등기관의 직권과 촉탁합니다. 공동으로 등기한 것을 뭐예요? 말소할 때는 공동회복이고 단독이면 단독회복이고
자, 직권이면 직권 회복이고. 촉탁이 뭐라고? 촉탁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4번에 말소된 상속원유라는 이 소유권 등기를 원유로 회복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상속등기니까 뭐 해줘야 돼? 단독하죠? 왜? 아버님 사망했으니까. 절대 공동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5번에 가등기한 소유권전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 말소된 가등기 후에 재산에 관리한 등기는 가등기한 본등기를 말소할 때 있어서 직권으로 말소했으니까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회복하라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1번이었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 틀린 거 있죠? 그래서 1번에 거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중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등기부상의 명인에 대한 뭐예요? 소유권 취득이 뭐한 것이면, 정당한 것일 때는 그 등기는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뭐하다? 유효하다. 그 다음에 2번에 말세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인은, 자,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라고 뭐예요? 볼 것이다. 라면 틀린다는 왜? 항상 이렇게 말소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양립이 가능해야 되지. 양립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양립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소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해관계라고 얘기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자 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된 경우 경료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권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추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추정력이 중요한데, 자,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하는 끝에 단어가 보이면, 자, 머릿속에 암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딴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와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추정된다 하게 되면 앞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하고,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면 뭐예요? 이게 나오면 추정된다 그러면 틀린다니죠. 왜? 자,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추정이 안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예요? 추정된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안 나오면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맞는 얘기니까 거기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추정된다 써있죠? 그럼 그 앞에 아무리 쳐다봐도 뭐가 없어요. 자, 가등기라고 하는 말이 없고 자, 부동산 표시라고 하는 말이 없죠? 그러면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그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어쨌든 추정된다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앞에 뭐가 나와야 말해야 된다고 부동산 표시와 가등기가 안 나오면 맞는 문장이다. 그렇게 따지자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해서 가등기를 맞춰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쓰있죠. 그래서 절대 자, 그 복수의 다 가등기 권리자 중 뭐예요? 일단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기 뭐라고 이거 지분만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런 단어가 눈에 만약에 보인다 하게 되면 자, 거기 우리 얘기죠. 그게 4번이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자신의 지분이니까 자기 지분만이라는 얘기죠. 자신의 지분만, 자기 지분만. 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게 보상 없다. 이 두 가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이거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요 두 가지만 안 되고 자, 요 책 작년에도 시험 문제에 작년에도 시험 문제 이 지문에 이제 자기 지분만 지문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으니까 계속 시험 문제 또 나오고 있어요. 또 나오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외우자는 얘기예요.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 상속 등기 안 된다. 꼭 좀 암기해 두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그 일부 토지에 관해서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했다면 소정의 경정 등기 절차에서 이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써있죠? 왜? 일부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으면 뭐예요? 일부 얘기니까. 항상 일부 얘기 나오면 뭐예요? 고치는 경우다. 그 얘기입니다. 고친다. 그래서 경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문제 말세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에 말세복 등기의 부적법 사유는 절차적인 경우에 하나지 않는다. 그죠? 뭐 실체적이든 절차적인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또 말소 등기 말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말소 등기 말소는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자, 회복 등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등기상 이의가 있는 3자가 손해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 등기 시를 기준하는 것이지 제3자가 권리 취득을 기준하지는 아니한다. 썼죠? 그래서 여기 자, 그 3번에 그랬잖아요. 회복 등기 시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 이해관계 개념은 무슨 등기를 자, 회복 등기니까 회복 등기를 기준해야지 누가 여기 지금 안 지웠죠? 제3자가 뭐예요? 제3자가 권리를 뭐 할 때, 취득할 때, 자, 권리를 취득할 때, 말소 등기할 때, 그걸 기준하지
아니하는다. 3자가 권리 취득할 때 기준하는 게 아니다죠. 뭐 이해되지 않죠. 혹시 이제 만약에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면 자, 요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눈여겨 한번 봐주자.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양립이 가능해야 되고 자, 이해관계이라고 뭐 따질 때는 자, 그 이해관계를 따지는 기준은 뭐라고? 회복, 등기, 시다. 이렇게 보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말세복 등기 시 이해관계에 있는 3자는 같은 구에서 자, 갑금은 갑구, 을금은 을구 이 같은 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아니다. 항상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해관계 될 수 있다.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일부가 말세된 경우는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전부는 지으시니까 뭐 주등기를 하고 반대 일부는 뭘 하고 이거 부기등기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야 지금. 그 다음 자 거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의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뭐예요? 첨부하지 않고도 신청하는 등기 나오죠? 그게 이제 멸시 등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해관계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뭐예요? 멸시 등기가 왜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가 필요 없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뭐예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뭐 했다는 얘기 무너졌다. 치자는 얘기죠. 건물이 무너지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50만 원의 과태료부가 있으니까 1개월 이내에 무슨 등기 하라는 게 이거 멸시 등기 신청하라. 멸시 등기. 자, 근데 만약에 이 건물에 뭐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전세권자가 있었다. 이해관계 있었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얘가 이해관계니 을이 뭐예요? 전세권만 등기해놓고 살지도 않고 뭐예요? 한번 어디 자 집에 나가면 외국을 가는지 어디 가는지 뭐 6개월씩 뭐 안 들어오고 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러면 건물이 몇 시 있으면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기다리면 1개월이 하지 않으면 뭐예요? 과태료가 있으니까 네 등기하라는 게 몇실 등기 신청하라는 게 몇실 등기. 무슨 등기 신청하라고? 몇실 등기 하라는 죠. 그러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뭐예요? 등기관이 자 법으로 정해놨다는 죠. 누구한테? 이 등기부상의 이해관계한테 야 너 뭐예요? 1개월 이내에 뭐 하라는 게 이의제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게 말소등기 하겠다는 죠.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몇실 등기 하겠다라고 통지를 한다는 죠. 이런 통지 의무가 있으니까 굳이 뭐예요? 자 이 전세권자의 뭐예요? 승낙서 없이도 등기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면 이렇게 이해관계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중요하다는 죠. 잘 들으셔야 돼. 그 이해관계네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 뭐예요? 또는 자 이렇게 또는 뭐예요? 판결서. 자 이렇게 이승판에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뭐예요? 판결서 이렇게 이승판 나오죠? 자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없으면 어떻게 하시냐? 그럼 우리가 없으면 뭐예요? 없다면 뭐로 하는 게 이렇게 뭐예요? 네 가지로 자 비교할 때 없다면 주등기로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권리변경이다. 네, 권리변경이.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부기등기하고 없으면 주등기 권리변경. 없으면 등기를 뭐 하는 게 이거 각하해버리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아예 자체를 안 받는 게 이게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다. 그죠? 또 뭐예요? 등기를 뭐 하는 게 이거 각하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말소 무슨 등기 이거 회복 등기다. 그죠? 자 이해관계는 승낙서 없으면 뭐예요? 등기가 그대로 뭐예요? 등기가 그대로 뭐 해주는 거 이거 등기를 받아주는 거 실행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거 멸시등기입니다. 멸시등기. 자 그러면 그 시험 문제 그 이해관계는 승낙서 판결서 이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란 얘기니까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받을 사항은 뭐예요? 요 두 가지는 잘 요새 등장하지 않으니까 요 두 가지로도 꼭 좀 봐달라는 게 봐달라. 요거라도. 자 주등기 하는 건 뭐라고? 주등기 하는 게 권리변경인데 권리변경. 저당권의 권리변경 등기 시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없으면 뭐예요? 등기를 못한다가 아니라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한다고? 주등기를 한다는 얘기고 확정 판결에서 뭐예요? 이 확정 판결에서 이전 등기 말소 등기 할 때 그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 판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틀린다는 게 말소 등기는 꼭 뭐예요? 없으면 각하니까 이 두 가지라도 꼭 좀 봐주자. 그래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거기 25번에 뭐예요? 몇 번? 그 3번이 뭐예요? 3번이 틀린 것이고 자 거기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26번은 뭐예요? 자 이해관계의 승낙서 없이도 등기가 할 수 있는 게 자 뭐라고 이건 멸시등기다. 멸시등기. 자 2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번과 28번 뭐 거의 중복되니까 빼버리고 자 29번도 멸시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112페이지에 30번 문제 있죠? 30번 문제 건물 멸시에 대해서 한번 자 그 내용을 보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건물 멸시에 대해 타당하지 않는 거랬죠? 그래서 1번에 멸실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이니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뭐 하지 않으면 이거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그 멸실 건물의 대지 소유권자가 대위에서 멸실 등기할 수 있다 써 있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 이렇게 멸실 등기할 때 이 땅 소유권자가 뭐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고 이거 이 사람이 뭐예요? 토지 소유권자는 자, 이 사람이 을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건물 소유권자는 이 사람이 지상권자인지 아니면 뭐예요? 임차권자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뭐예요? 어떤 지상권이나 자,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소유했고 건물 소유권자는 누구다 이게 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멸실됐으면 소유권자 갑이 뭐 하지 않으면 이거 1개월 내에 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땅 소유권자가 누구를 대위해서 건물 소유권자를 대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예요? 등기 신청을 뭐예요? 지체할 경우에 토지 멸실 또는 건물 부존재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는 없다. 왜? 토지는 소관청이 촉탁해요. 자, 소유권자가 안 하면 소관청에서 자, 우리 건축물 대장 자, 땅이 없어졌고 대장 없어졌으니까 니네 등기부 없애라고 이제 촉탁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건물의 부존재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뭐가 있는데 건물 등기부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 건물 등기부가 뭐 하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어디에 지금 토지 위에 뭐가 없어요? 이거 건물 자체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토지 위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습니다. 근데 뭐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부가. 자,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물의 부존재란 어디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데 뭐가 존재하고 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기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발견 즉시 뭐 하면 돼요? 이것도 직권도 아닙니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으로 멸실 등기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자, 일단 기본적으로 2번에 자, 토지 멸실 또는 뭐예요? 건물의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데 건물은 없는데 뭐예요? 건물 등기부가 있을 때는 과태료부가 없다. 왜? 토지는 촉탁 때문에 그렇고 이 건물의 부존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자체가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등기부만 존재하지 건물이 없는 상태니까 발견 즉시고 의무 자체가 없다. 의무 자체가 없는데 과태료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멸실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승낙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써있죠. 그런데 거기 자 반드시라고 하는 이 멸실 등기할 때 그랬죠. 자, 여기 우리 아까 보지만 이해관계는 승낙서 판결이 있을 때 이 멸실 등기는 뭐예요? 자, 없어도 등기가 뭐 실행되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갔다? 반드시는 필요 없다. 반드시 안 내도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4번에 단독 건물에 멸실 등기할 때는 그 등기 기록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토지 멸실에 인해서 원인 또는 뭐예요? 부존재 뜻을 기록하고 등기물 몇 년 며칠 토지의 멸실로 인해서 자, 이렇게 쓰고 뭐예요? 폐쇄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제 표제부에 1번 하게 되면 표시상에 써 있죠? 그 2번에서 이거 다 이제 지우고 몇 년 며칠 뭐로 인해서 토지의 멸실로 인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 하라는 게 이거 멸실 등기를 하라.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자, 거기 자 5번에 존재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뭐예요? 그 건물 멸실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한다 써있죠?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촉탁으로 한다, 직권한다 하면 틀린 말이고 그것도 뭐 의무도 없어요. 발견을 하고 즉시 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건물 멸실 등기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건물 멸실 등기 나오게 되면 뭐래도 꼭 생각하라고 이거 단독 신청이다. 단독. 자, 그다음에 이해관계의 승낙서 없이도 가능하다. 뭐 이 정도만 이제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가등기 얘기 나오는데 그 31번은 중요해요. 꼭 별표해 놓으시고 그 31번 문제는 다시 꼭 한번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이제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가등기 기본 개념을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등기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등기를 보면서 우리 현재 지금 뭐예요? 우리 현재 우리 현재 지금 등기부상에 만약에 뭐가 돼 있다.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다. 자, 1번에서 이렇게 갑, 소유권 무전 등기 갑. 2번 뭐가 됐어요? 가등기가 됐다고 그잖아요. 가등기. 그 다음에 자, 여기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보존 등기 뭐예요? 보존 등기. 자, 2번 가, 처분 등기가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무전 등기 갑. 자, 2번 가, 압류가 돼 있다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가등기가 됐던, 가압류가 됐던, 가처분이 됐던. 자, 현재 소유권자들은 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3번 무슨 등기? 소유권이었는기 병. 자, 그 다음에 3번 소유권이었는기 병. 3번 뭐라고? 소유권이었는기 병이다. 이게 지금. 그럼 절대. 자, 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이 가등기, 이 가압류는 진짜 압류가 아니라 뭐예요? 임시적으로 뭐 하는 이 두 개의 등기는 지금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 자, 소송 중이니까 지금 소송 중인데, 소송 중인데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게 임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진짜 처분 금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한테 병이 이전등기 받았죠?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악의가, 이제 선의가 아니에요. 악의, 이제 이 뭐가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가처분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자, 이 사람은 뭐예요? 뭐가 아니라고? 악의가 아니다. 그럼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머릿속에 꼭 외울 사항은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돼 있던, 가처분이 됐던, 가등기가 됐던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거, 처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보자죠. 자, 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처분이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가 뭐예요? 이 자꾸만 등기법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등기법이 어려갖고, 마찬가지,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을 제가 목포도 강의 나오고, 전국 강의를 이제 좀, 자, 청주도 가고 이렇게 가보면, 하여튼, 하여튼 어려운 게, 내용이, 왜냐면, 이 등기법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외우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왜? 민법 1차 과목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도 안 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하니까 내용이 어려서 말 그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 등기법을 다른 거 하지 말고 등기법 하라? 그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 합격하게 되면 1차 과목부터 먼저 해야 되고 1차를 한 다음에 2차 해야 되는데 2차는 뭐예요? 제일 쉽게 나오는 게 중개사법이에요. 그거는 1년 공부해서 50대 후반 되신 분도 거의 80점 나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문제가 그 자체 조금만 노력하면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은 90점 맞았는데 그 중개사법을 9점 맞았으면 뭐예요? 공법을 몇 점 맞으면 돼? 4점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시대법을 뭐예요? 50점 맞으면 되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2호선인가 그 지하철도 5, 6, 7, 8 5, 6, 7, 8 얘기하는데 5, 6, 7 이 50점, 60점, 7점 이게 180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법 50점, 공인중개사법 뭐예요? 60. 자, 중개사법 뭐예요? 7점 이상 넘어가면, 이것만 70점만 넘어가면 이 등기법도 뭐예요? 반만 맞으면 돼. 반만. 50점 맞으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공시법은 뭐예요? 등기법하고 뭐하고 이거 지적법하고 등기법 지적법 그 다음에 세법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몇 문제? 40문제.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쉬운 게 지적법이에요. 이건 12문제 중에서 적어도 9에서 10문제 꼭 맞춥니다. 이것도 못 맞추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이 등기법이 12문제 중에서 이 반만 맞자. 반이라도 맞자. 반이라도. 반타작을 꼭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은 16문제니까. 설마 지적법을 10문제 맞는데 세법 중에서 뭐예요? 이 반타작 한다는 게 말이 안 씁니다. 이거 왜? 등기법도 반 맞자고 했는데. 9문제 맞으면 몇 문제? 이게 9개라면 2, 9, 18, 6이 24개죠? 24문제에서 25문제. 이 충분히 이걸로 갑니다. 예. 마지노선을 딱 걸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 등기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뭐가 기본적인데? 일단 머릿속에 구도 잡을 때 물건이 몇 개예요? 물건이 5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5개 있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 졌습니다. 이 건물 전부예요. 한마디로 부동산, 신축 건물, 이 부동산에 대한 전부에 대해서. 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이 대장이 만들었으면 뭐예요? 보존등기 하는 거죠? 이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당연히 부동산 전부입니다. 그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그러면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뭐예요? 되는 것은 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만약에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거, 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맛이 간 사람. 하나는 너무 마음이 넓어갖고 점수 줄 나간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부동산 일부가 뭐가 되느냐, 이게. 등기 대상이 되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용익물건, 이것만 돼.
반대로 5개 중에 2개는 안 돼.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저당권 안 된다는 점. 근데 공유지분. 이 공유지분 안 보여. 용익물권은 사용을 해야 돼. 부동산을 전부든 일부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 하고. 근데 이거 저당권 돼요. 이전 등기하고. 성질상 가능해요. 왜? 자, 이 공유지분을 담보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유지분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은 안 되지만 다른 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보존 등기돼 있고 이전 등기돼 있고 자, 설정 등기돼 있고 이렇게 등기된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소유권에 대한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대한 뭐가 하나다는 얘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고 가처분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뭐 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지상권에 대한 가압류 자, 이런 각종 권리 물론 이제 뭐예요? 물론 이런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여기에 대한 뭐가 가능한데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데 예? 아주 가능하죠? 가능하다니 가능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아니 이 권리에 대해서 가처분 가니까 가등기 권리 이렇게 가등기고요. 가등 소유권이나 초권에 대한 뭐예요? 가등기가 된 경우에 이 가등기 뭐라고 이거 권리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뭐가 하나다는 게 이거 가압류가 좀 다 가능하다. 머릿속에 꼭 생각하자. 이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이 기본 틀을 이해해주자. 항상 뭐예요? 이전될 수 있는 이런 각종 권리에 대한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틀을 이해하고 좀 정리하자.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맨 먼저 뭐부터 기억하고 이거. 등기 대상부터 전부냐 일부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부터 머리에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각종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권리에 대해서 일부를 자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자 각종 권리 설정과 이전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 등기하는 거하고 말소 등기하는 것은 변경은 있는 권리를 뭐예요? 있는 권리를 뭐 한다는 게 이거 고치는 내용이다. 있는 권리를 고치는 거고 있는 거를 뭐예요? 소멸시키는 게 말소 등기니까. 자 이렇게 타이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물권 변동과 상관이 없는 뭐예요? 가등기를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가등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가등기가 사실 또 어려워요 또.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데 어려워갖고 지금 기본 머리의 틀을 뭐부터 먼저 생각하고 이런 소유권에 관한 이 지상권 그래서 이런 권리에 대해서 다 뭐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자, 이 가등기가 가능한 거니까 그 기본 개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따져보고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이 각종 권리에 대해서는 가등기도 가능하고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다 가능하다. 이 생각을 먼저 틀을 한번 잡아보라. 그런 취지에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가등기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